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사경환입니다. 자, 이번 동영상에서는 최초 공고였어 데이터 분석 프롬프트 중에서 실제로 한글 폰트를 제대로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다수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한글 폰트를 제대로 GPT-4에서 제공하기 위해서는, 표현하기 위해서라면 한글 폰트를 그냥 첨부를 업로드를 시키면 되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하시다 보면 특히 X축과 Y축에 대해서 한글이 제대로 폰트를 첨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표현이 되지 않는 경우가 정말로 많으실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최초 공개하는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같은 내용을 보기 위해서라면 우선적으로 데이터를 한번 활용하시면서 빈도 분석을 하고 막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한글이 제대로 표현이 되고 있는지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한 자료는 해당되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회원가입은 전혀 필요 없으시니까 접근해 주시고 해당되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제가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관련한 내용들 정리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죠. 자, 사이트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트는 www.stacksoftco.kr이라고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접속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http로 고치시든지 stackclub.mode.s로 접속하시면 기본적으로 접속이 되실 겁니다. 요게 https로는 잘 접속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당되는 http로 접속하시게 되면 간단한 내용들이 제대로 접속이 되실 거고요. 자, 아래쪽에 가시면 교육 동영상 있으실 거고요. 그 안에 가시면 사경환 멤버스 소식, 이 안에 가시면 동영상 리스트, 그 중에서 제가 해당되는 GPT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GPT 강의 안쪽에 구글 시트를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타나실 텐데, 이번에 할 내용들은 오른쪽에 좀 가시게 되면 기본 프롬프트라고 있으실 겁니다. 기본 프롬프트를 보시게 되면 해당되는 막대 폭포 차트, 요걸 가지고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폭포는 다른 동영상에서 설명을 좀 드릴 거고, 막대를 어떻게 그래프를 그릴 것인지,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한글 폰트가 제대로 표현되는지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링크를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한글 폰트를 받으실 수 있어요. 여기 안에 폰트가 포함이 되어 있으시니까 요걸로 참고하시고, 반드시 이 폰트를 사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로 사용하시는 무료 폰트를 사용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웹을 이 부분을 검색을 하시면 요 부분이죠. 선택하시고 해당되는 부분에서 다운로드, 요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가 가능하실 겁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를 보시는데 파일은 조금씩 바뀌실 수 있어요. 네, 파일 자체는 많이 바뀌실 수 있고요. 여기 나오시는 폴더 이름도 조금 바뀔 수는 있습니다. 네,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압축 파일만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자, 압축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는 더 추가가 되실 수 있어요. 이거를 압축을 풀어보겠습니다. 압축을 풀 거고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번에 할 거는 관광, 외래 관광 정보를 가지고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빈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막대 그래프를 그릴 예정입니다. 그다음 폭포나 나머지 기업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폭포 차트에서 별도로 말씀 올리도록 할 거고요. 요게 한글 폰트 서울 남산 장채 2B 폰트가 되겠습니다. 그러시면 해당되는 부분에서 다운로드를 우선 받으셨으면 해당되는, 자, 구글 시티에서 이런 내용들을 한번, 요거는 먼저 한글 폰트 적용을 하고 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말씀 올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선 빈도 분석을 먼저 돌리고 막대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우선적으로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우선 통합 외래 관광 정보를 한번 보실 건데요. 요 부분은 한국관광공사에서 매년 16,000명 이상의 매월 1000명 이상씩 조사하는 내용이 되는데, 이 부분에서 제가 2021년도하고 2022년도만 조금 추려서 이 부분을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연령대 정보가 있습니다. 이 연령대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빈도 분석을 돌려볼 겁니다. 빈도 분석, 그 다음 막대 그래프, 그 다음에 해당되는 부분을 인사이트까지 간단하게 도출하는 방법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우선적으로 챗 GPT-4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해당되는 엣지로 접속이 됐는데 크롬에도 상관은 없고요. 그래서 저는 우선 해당되는 접속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쿠키를 한번 지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쿠키를 지우기 위해서 컨트롤 시프트 딜리트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검색 지우기 해당되는 쿠키를 지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우고 나서 진행하시게 되면 로그인을 하실 때 별 문제가,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자, 이렇게 나올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나올 경우 해당되는 부분에서 보시는 것처럼 쿠키를 지우셔야만, 아이고 다시 한번 지울게요. 쿠키를 지우셔야지만 해당 부분이 제대로 접속이 되실 거예요. 네, 다음과 같처럼 제대로 접속이 됩니다. 로그인 시작합니다. 자, 로그인이 되신 상황이고요. 네, 해당되는 GPT-4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5에서는 이 기능이 제대로 실행이 안 될 수 있으시니까 반드시 4.0 유료 버전으로 사용하셔야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파일을 업로드하고 진행을 먼저 할 건데, 우선은 한글 폰트를 적용하지 않고 바로 빈도 분석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업로드하기 위해서라면, 자, 해당 파일을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통합 외래 강강을 이렇게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첨부를 하시게 되면 바로 업로드가 됩니다. 자, 그러면 해당되는 데이터에 우선은 읽어볼 수 있는, 제대로 읽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업로드된, 첨부된 엑셀 자료의 모든 컬럼명을 연번과 함께 제시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겠습니다. 얘가 우선 제대로 불러들였는지 확인하는 과정들이 될 수 있겠죠. 이것을 우리는 파이썬 코드라고 이렇게 숨기거나 활성화 시키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요 가상 메모리에서 업로드가 된 상황에서 이제 어떤 컬럼들이 나오는지를 살펴보실 수가 있겠고요. 컬럼의 리스트와 연번이 출력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요것처럼 해당되는 엑셀 자료에 해당 부분에 이렇게 연번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이제 빈도 분석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빈도 분석을 돌리기 위해서 제가 해당되는 연령대 요 10번 컬럼을 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10번 컬럼을 기반으로 빈도 분석 표를 작성하고 막대 그래프를 파이썬 코드로 활용하여 시각화 결과를 화면으로 출력해 주세요 라고 하겠습니다. 출력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데이터 연령대를 이 10번의 이 부분을 알아서 인식을 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연령대를 얘가 제대로 인식을 하면서 해당되는 빈도 분석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런 것은 이제 파이썬 코드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 결과를 화면상에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도출하는 방법 한번 보고 계십니다. 조금 기다려 보도록 하죠. 자, 다음과처럼 해당되는 부분이 빈도 분석 결과치가 나오고 이렇게 표로도 다운로드 해달라고 하면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우선은 연령대를 기준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고 합계는 빠져 있으며 비율은 계산되지 않았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같은 막대 그래프의 결과치를 살펴보실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한글이 제대로 출력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이 막대 그래프에서 한글이 제대로 출력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글 폰트를 투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부분을 위 막대 그래프에서 만약에 얘가 가로막대로 나오시게 되면 얘를 세로막대라고 하시게 됩니다. 요 막대 그래프를 그래프에서 한글이 제대로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하셔도 됩니다. 첨부한 한글 폰트를 적용한 가로막대로, 그러니까 세로막대로 하겠습니다. 요게 세로막대예요. 가로막대로 나오시면 세로막대로 한번 포함하겠습니다. 세로막대
막대 그래프로 작성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되는 가로 막대, 이거 현재 세로 막대죠. 이거 헷갈리더라고. 세로 막대 부분을 적용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요게 좀 가로 막대로 되어, 이게 가로 막대, 헷갈리네요. 가로 막대, 세로 막대. 제가 다시 한번, 이게 가로 막대인데? 세로 막대로 다시 바꿀게요. 가로 막대로 바꿀게요. 이거 뭐 헷갈리네요. 가로 막대, 세로 막대. 이 부분을 이렇게 변경하실 수 있어요. 가로 막대, 세로 막대를 여러분들 원하시는 형태로 바꾸실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 한번 그때마다 용어를 조금 적절하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 세로 막대가 맞는데, 예, 그쵸? 세로 막대 그래프로 다시 한글 폰트 적용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당되는 세로 막대를 그렸는데 한글 폰트가 얘가 제대로 안 나옵니다. 이렇게 첨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제대로 출력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경우 얘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를 설명 올릴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새롭게 오픈을 할 거고요. 새롭게 오픈을 할 거고요. 다음에 데이터와 한글 폰트를 그대로 집어넣겠습니다. 데이터와 한글 폰트를 집어넣을 거고요. 자, 위 자료를 기반으로 연령대 10번 컬럼인 10번째 컬럼인 아까 전 연령대죠. 연령대를 기반으로 빈도 분석을 실시하고 세로 막대 그래프를 첨부한 한글 폰트를 적용해주세요.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자, Shift 엔터를 치시면 다음 줄로 넘어가게 되고요. 근데 이렇게만 쓰시게 되면 아까처럼 제대로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당되는 제가 드렸던 요 내용을 보시게 되면 한글이 표현이 안 됐대. 요 아래쪽에 가시면 한글이 제대로 표현이 되지 않으시면 X축과 Y축에 요 부분을 제대로 한번 카피해서 붙이시면 됩니다. 요거를 그냥 카피를 해서 그대로 붙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미지로 나타나시면 해당되는 이미지는 지우시고 해당되는 글씨 폰트와 데이터만 집어넣으셔야 되고요. X축과 Y축 가장 핵심은 요겁니다. 요 X틱, Y틱 요게 주요한 함수입니다. 요게 한글을 무조건 첨부할 수 있도록 포함하게끔 만드는 프롬프트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얘가 제대로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데이터 프레임이 헤드라고 나오면 제가 보통적으로 해당하는 부분이 6개, 5개에서 6개의 데이터 프레임이 확인돼서 화면상에 출력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연령대를 기반으로 분석을 하겠다라고 보고 있네요. 그 다음에 한글 폰트를 바로 이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이제 빈도 분석이 되겠죠? 예, 빈도 분석. 그 다음에 색깔 같은 경우는 스카이 블루 색깔로 규정되어 있고 요게 사이즈가 폰트 사이즈가 됩니다. 폰트를 적용을 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X틱과 Y틱 요 함수가 되게 중요하죠. X틱스와 Y틱스를 통해서 한글이 얘가 제대로 출력이 되도록 Y축에 X축과 한글은 제대로 출력이 되는데 값이 제대로 출력되지 않았네요. X축과 Y축에 해당되는 값을 표현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X축과 Y축에 해당되는 레이블을 추가하는 게 맞을 겁니다. 정확하게는 네이블을 추가해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은 해당되는 부분에 네이블을 출력을 하게 될 겁니다. 자, 화면상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X축과 Y축의 네이블이 제대로 출력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Y축에 해당되는 부분, X축에 해당되는 부분을 제대로 표현하시기 위해서라면 아까도 보여드린 것처럼 해당되는 요 부분입니다. X축과 Y축에 해당되는 X틱스, Y틱스, 이 프롬프트가 가장 중요한 프롬프트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뭐 1000단위를 컴마로 바꿔주세요. 그렇게 해주시겠죠? 1000단위를 컴마로 표기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실 수도 있겠죠. 뭐 내림차순, 오름차순을 바꿔라. 정렬을 바꿔달라와 혹은 색깔을 서로 다양한 색깔로 바꿔주세요 라고 부분들을 조정하실 수도 있게 됩니다. 자, 해당되는 빈도수 부분을 이렇게 하면은 여기 값만 아마 1000단위가 찍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Y축에 네이블에서도 1000단위를 찍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겠죠. 근데 다 나왔네요. 해당 부분이 모두 다 나와서 여러분들 해당 부분은 큰 문제가 나오지 않을 건데, 만약에 나타나지 않으면 Y축의 네이블에 1000단위, 다음에 바의 네이블에 1000단위, 이런 것들을 반드시 명시를 하시게 되면 이미지를 다음같이 받아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의 해당되는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한글 폰트를 적용하기 위해서라면 저도 상당히 어려웠는데 이 프롬프트를 쓰시게 되면 해당되는 부분을 제대로 표기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뭐 한 번 더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래의 데이터, 요 구글 시트예요. 구글 시트에 올라가 있는 정보를 보시게 되면 뭐 첨부한 한글 폰트를 적용해라. 이렇게 진행을 해볼게요. 이렇게 카피를 하셔서 요 데이터만 하시고 요거까지만 이렇게까지 같이 적용하시면 해당하는 결과를 얻어내실 수 있습니다. 컨트롤 C 하시고 얘를 그대로 챗 GPT에다가 완전히 새롭게 놓고 집어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한글 폰트를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한글 폰트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챗봇을 사용하시게 되면 자동화로 한글 폰트가 탑재될 수 있으시니까 챗봇을 적용하셔도 가능하다. 예. 그러시면 이런 식으로 첨부를 하시게 되면 얘가 실행을 할 겁니다. 제대로. 자, 다음 것처럼 파이썬 코드가 알아서 작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카테고리와 데이터가 들어가 있고 사이즈, 그 다음에 해당되는 한글 폰트가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X틱, Y틱, 요거죠? X틱, Y틱이 제대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포함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타이틀 같은 거는 뭐 제목의 타이틀은 다른 걸로 바꿔주세요 하셔도 해당 부분을 살펴보실 수 있고, 글씨 폰트의 크기를 좀 조정해주세요, 뭐 맥 사이즈로 해주세요 그러시면 다음과 같처럼 해당하는 부분을 살펴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처럼 해당되는 막대 그래프를 그리고 한글로 표현하는 방법 말씀드렸고, 이거를 제가 오름차순으로 한번 정렬을 해보겠습니다. 데이터를 오름차순 정렬로 변경하여 다시 산출해주세요. 다시 시각화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데이터를 오름차순으로 하겠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소트 부분을 통해서 정렬을 하고 다시 S틱과 Y틱을 표현하면서 그래프를 출력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름차순으로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고, 글씨 크기는 여러분들이 크기를 바꿔주세요. X축에 해당되는 값을 바꿔주세요. 크기를 확대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조정하시면 됩니다. 자, 이전에 요 부분이었죠. 제가 빈도 분석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거는 빼먹었네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인사이트를 한번 바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챗이 남아 있으시기 때문에 아래 거 해당되는 부분을 이렇게 부분에 연령대 정보가 있으실 거예요. 위 연령대 분포를 기반으로 위 연령대 분포 결과를 기반으로 마케팅 전문가 시각에서 살펴본 인사이트를 도출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인사이트를 다음과처럼 도출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분석, 해석, 설명, 그 다음에 데이터 포인트, 그 다음에 문제점 식별과 해결 전략, 그 다음에 인사이트를 도출하시게 되면 보다 체계적인 결과를 얻어내실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당되는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방법은 데이터 기반으로 넣으시게 되면 상당히 체계적인 결과를 얻어내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근데 데이터 분석은 해당되는 토큰을 감소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것 자체가 토큰을 너무 많이 소진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파이썬 코드 짜는 것도 아마 토큰을 잡아먹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토큰 수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실 필요까지는 없다. 어차피 몇 번 돌리면 뭐 3,000개, 4,000개는 그냥 넘어갑니다. 예. 그래서 해당되는 부분을 다음과 같은 결과치를 얻어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전체 해당되는 최초 공개 프롬프트였습니다. 한글 폰트를 제대로 표현하기 위한 프롬프트를 말씀드렸는데 보여드린 것처럼 X틱스, Y틱스 이 부분에 제대로 표현하시게 되면 한글 폰트가 라벨의 부분에서 제대로 출력이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4교관이었고요.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 뵙도록 하죠.